자, 볼게요. 일단 유전의 기본 원리 들어갈 건데, 유전이란 뜻은 어버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현상인데,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가 DNA, 더 넓은 개념으로 염색사 또는 염색체, 즉 염색체의 상태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염색체 상태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원리가 세포 분열이잖아. 세포 분열이 두 가지, 체세포 분열을 통해 넘어가냐, 감수 분열을 통해 넘어가냐에 따라서 무성생식이냐, 유성생식이냐, 이제 두 가지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무성생식을 다루지 않고 무슨 생식에 대한 유성생식에 의해서 유전자가 넘어가는 원리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성생식의 원리를 다루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흐름상이 이제 유전학의 시대적 흐름을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실제 이놈은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3학년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 일단은 중간고사가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유전학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이제 바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해되니? 최초에 유전학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멘델인데, 이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자. 그렇지? 이 가설은 유전을 설명하기 위한 나름대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 이 규칙을 가지고 유전학을 설명할 건데, 멘델이 세웠던 이 규칙이 그동안에 계속 모든 유전상에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 규칙이 계속 돼요? 수정이 되게 되고, 수정이 돼서 1930년대 들어오게 되면 모건이라는 생물학자가 너희들 생명과 원에 실려있는 기본적인 유전적인 내용 전부 다 정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된 내용을 그냥 바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되니? 그렇지? 첫 번째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인자, 즉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는 유전자를 보시면 되고, 유전자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너희들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 형질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관여한 유전자가 멘델 같은 경우는 두 종류라고 정해놨는데, 실제 형질에 따라서 두 종류 이상이 관여하는 것도 있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두 종류도 있지만 몇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이면 세 종류 이상이 관여하는 것도 있다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멘델 같은 경우는 이제 콩으로 갖고 설명을 했지만, 나는 콩이 아니라 사람의 형질을 가지고 이제 바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사람의 형질 중에서, 혈액형 중에서 무슨 혈액형이 있어요? RH 혈액형이 있어요. 됐지? 그럼 RH 혈액형에 대해서 세부 형질을 들어가게 되면 다 알다시피 무슨 형하고? RH 플러스 형하고 무슨 형이? RH 마이너스 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한 가지 형질이란 뜻은 RH 플러스 형 한 가지, RH 마이너스 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이거를 포함한 이놈을 몇 가지 형질로? 한 가지 형질로 봤다고. 그럼 이 한 가지 형질에는 무슨 형질도 나눠줘요? 세부 형질도 나누신다. 됐죠? 그러면 이 각각의 세부 형질에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할 거란 얘기고, 됐죠? 그래서 각각 유전자를 하나를 무슨 유전자? 라자 유전자를 하자. 또 하나를 뭐라 하자? 수모라 유전자를 하자. 이때 유전자를 기호를 정할 때는 보통 알파벳 쓰는데, 알파벳 쓸 때 출제잖아. 너희들이 임의로 뭐 하시면 돼요? 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RH식 혈액형이라는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몇 종류 관여하는 거죠? 두 종류 관여한다고. 이게 유전학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규칙이라고. 근데 형질에 따라서 몇 가지인 것도 있어요? 세 가지 이상인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혈액형 중에서 무슨 혈액형이 있어요?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뒤에서 다 외우게 되겠지만, ABO식 혈액형이라는 몇 가지 형질에 대해서는,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는 관여한 유전자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A 유전자, 그 다음 B 유전자, 그 다음 O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각각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냐면, A 유전자는 A형을 결정하고, B 유전자는 B형을 결정하고, O 유전자는 O형을 결정하게 돼요.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성, 그다음 두 번째 규칙성 들어가기 전에, 그럼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있지?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각각의 유전자들의 관계를 무슨 유전자로 정의하냐면 대립 유전자로 정의를 해요. 그럼 이 세 가지도 무슨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대립 유전자의 정의를 여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대립 유전자 정의는 몇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한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 한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를 한다. 그럼 그림상에서 이놈하고 이놈은 대립 유전자 관계가 될 수가 없지. 왜?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니까.
이해되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우리 사람 몸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유전자니까 당연히 DNA에 있어야 되겠지. DNA를 더 넓은 개념으로는 염색사 또는 무슨 체? 염색체 수준을 생각하면 이놈들의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염색체에 존재할 때 지 마음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염색체에 존재하는 위치가 전부 다 뭐돼 있어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내 염색체 수는 몇 개가 있는데? 46개가 있는데 이놈이 46개 아무 곳이나 다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46개가 두 가지로 나눠요. 상염색체하고 성염색체. 그럼 RH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는 무슨 염색체냐면 상염색체에 있어요. 그럼 상염색체가 몇 번부터? 1번부터 22번까지인데 1번부터 22번까지 자유롭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번호가 뭐되어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은 예를 들면 몇 번에다 가정하자. 2번에다 가정하면 모든 사람은 이 관련 유전자를 전부 다 몇 번에만 가져야 돼요? 2번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지? 그러면 어떤 사람의 체세포가 있으면 당연히 2번 염색체가 몇 개가 있을 거예요? 2개가 있겠지. 그럼 2번 염색체 상에는 이 유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럼 2번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위치마저도 뭐돼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위치가 여기다 가정하면 이 위치는 뭐만 들어오는 자리예요? RH식 혈액형 결정 유전자만 들어올 자리예요.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에서 이 특정 위치는 두 종류 중에 몇 개만 들어오냐면 하나만 들어와요. 그러면 이 하나에 대해서 라지 R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스몰 R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해됐지? 그럼 2번에 대해서 이것도 2번이니까 무슨 염색체예요?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면 이것과 똑같은 위치에는 역시 뭘 결정 유전자가? RH식 혈액형 결정 유전자만 들어오는 거고, 여기 위치 하나당 몇 종류 하나가?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해됐냐? 됐지? 그럼 어떤 사람은 2번 염색체에 대해서 이것과 똑같은 위치에 뭘 갖게 돼요? 라지 R을 갖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위치에 뭘 갖는 사람? 라지 R, 스몰 R을 갖는 사람. 이해됐지? 그래서 유전자가 염색체 내 체세포 염색체 내에 존재할 때의 나름대로 규칙성인데, 이 규칙이 멘델이 했던 몇 번째 규칙이냐면 두 번째 규칙이에요. 됐지?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무슨 자들이, 대립 유전자들이 하나의 체세포 내, 즉 체세포 내 염색체 존재할 때는 이와 같은 식으로 몇 개씩 존재한다고? 2개씩 존재한다고. 몇 쌍이에요? 한 쌍씩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한 쌍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RH식 혈액형 결정되는 거지. 이 사람도 이 한 쌍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RH식 혈액형 결정되는 거고, 이 사람도 이 한 쌍에 의해서 RH식 혈액형 결정이 된다고.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ABO식 혈액형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세포 내 염색체에 존재하는데 이놈도 존재하는 위치가 뭐에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이 존재하는 염색체도 무슨 염색체 있다? 상염색체 있어요. 그럼 상염색체가 1번부터 몇 번까지? 22번까지 있는데 그 번호도 뭐에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놈이 존재하는 번호가 몇 번이나 가정하자? 1번이나 가정하자고. 그럼 모든 사람은 1번 염색체에 무슨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여기 그림에다 표현을 해보면 A는 몇 번에 있다고 그랬고 2번에 있다고 그랬고, 그럼 체세포 내에다가 2번이 아니라 뭐까지 표현해 보자는 얘기. 몇 번까지? 1번까지 표현해 보자고. 그럼 이게 2번이면 노란색을 내가 1번으로 봐볼게요. 그럼 1번 염색체 상에도 이놈을 결정한 유전자 위치가 뭐에 있을 거고? 정해 있을 거고. 그럼 위치 하나당 몇 개만 들어와 유전자? 하나만 들어온단 말이야. 그 내 유전자 몇 종류거든? 세 종류거든. 그럼 세 종류 중에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B가 들어올 수도 있고 O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됐지? 그럼 이것과 상동이 똑같은 위치에도 뭐를 결정하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만 들어오게 되고, 역시 몇 종 중 하나가? 세 종류 중에 하나만 들어오겠지. 뭐만 들어오거나 A가 들어오거나 B가 들어오거나 O가 들어오거나. 이해됐지? 그럼 어떤 사람이 O를 갖는다 가정하면 어떤 사람은 1번 염색체에 대해서 뭘 가지고 수도 있어요? A5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번 염색체에 대해서 뭐 B, B를 갖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1번 염색체에 대해서 뭐 A, B를 이렇게 갖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이해됐지? 됐지? 그래서 이게 멘델의 설명했던 몇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그럼 ABO식 혈액형 결정 유전자도 종류는 세 가지이긴 한데 체세포 내에 들어올 때는 몇 개씩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몇 개씩? 2개씩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즉 한 쌍씩.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한 쌍에 의해서 ABO식 혈액형 결정, 이 사람도 이 한 쌍에 의해서 ABO식 혈액형 결정이 된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예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 성염색체 유전자가 대표적으로 나중에 또 여기는 하겠지만 색구분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색구분과 관련된 유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라지 E 유전자, 하나를 스몰 E 유전자를 할게요. 그러면 라지 유전자가 어떤 영지를 결정하냐면 정상을 결정하고, 즉 색구분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얘는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뭐 생명 유전자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색구분 결정 유전자는 염색체 중에서 성염색체 중에서 무슨 염색체 존재하냐면 X 염색체 존재해요. 그럼 모든 사람은 이 유전자를 어디에만 가져야 돼? X에만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내가 X 염색체를 주황색으로 표현을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X를 몇 개를 갖는단 말이에요. 두 개를 갖지. 그러면 이 유전자가 X상에 어딘가에 존재해야 되고 그 위치가 여기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도 색구분 결정 유전자가 두 종류 중에 몇 개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오겠지. 라지가 들어오거나 뭐 수몰이가 들어오거나, 그럼 X의 상동에 대해서도 여기에 똑같이 뭐가 들어오거나 수몰이가 들어오거나 라지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유전자가 X 염색체 있는 경우도 색구분과 관련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가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자라 가정을 하잖아. 그럼 남자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뭘 갖거든? X에다가 Y를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것과 똑같은 위치에 남자는 몇 개만 갖는 거예요? 하나만 갖는 거예요. 됐지? 그럼 이 여성은 두 개에 의해서 색구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몇 개에 의해서? 한 개에 의해서만 색구분이 결정된다고. 그럼 이 위치가 라지만 들어올 수도 있고 뭐만 들어올 수 있다고? 스몰이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해됐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색구분뿐만 아니라 혈액응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혈액응고에 대해서도 관여한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때 두 종류를 라지 H하고 스몰 H라고, 라지 H가 혈액응고를 정상적으로 해주는 유전자고 스몰 H는 혈액응고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즉 무슨 병이라 가정해보자고, 혈우병 유전자를 가정을 하면 이걸 결정하는 유전자도 무슨 염색체 존재하냐면 X 염색체 존재해요. 모든 사람은 이 유전자 어디에 가져야 돼요? X에 가져야 되고, 그럼 X를 보니까 이미 색구분 결정 유전자 자리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뭐를 결정하는, 혈액응고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 하나당 몇 종류 중 하나가? 두 종류 중 하나. 여기도 몇 종류 중 하나? 두 종류 중 하나.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X가 두 개니까 혈액응고와 관련 유전자가 몇 개에 의해서? 두 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남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혈액응고 결정 유전자를 몇 개만 갖는 거예요. 하나만 갖는 거지. 라지 H만 갖거나 스몰 H만 갖는다. 됐지? 그래서 이 현상이 이 두 번째 규칙의 예외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말을 수정하면 돼? 한 가지 형질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들이 무슨 염색체 있는 경우, 성염색체 있는 경우 여자가 아니라 누구? 남자에 대해서는 몇 개를 간단 말이야? 하나를 갖는다. 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사례 가볼게요. 귀속털과 관련된 현상이 있어요. 귀속털. 너희 귀 속에 털 나지? 굉장히 조그만해요. 너희들 보통은. 근데 귀속털에 대해서 유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H, F를 할게요. 라지 F, 스몰 F를 하면 라지 F가 말 그대로 털을 적게 만들게 해주는 유전자. 즉 흔히 말하는 뭐라 가정하자? 정상이라 가정하면 스몰 F는 털을 너무 길게 만들어주게 만든단 말이야. 그거를 과다증이라고 불러요. 귀속털을 과다하게 만들어준다고. 됐지? 그럼 이 유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Y에만 존재해요. 그렇지? 그러면 이놈은 Y에만 존재해야 되니까 여자는 이 유전자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누구만 가져요? 남자만 갖는데 이 남자가 Y를 몇 개 가지니까, 하나만 가지니까 이 유전자가 존재하는 위치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관여한 유전자도 몇 개만 가져요? 하나만 갖지. 라지 F만 갖거나 또는 스몰 F만 갖는다. 이해됐지? 다시 한번 한 가지 형질을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성염색체 있는 경우 누구에 한해서? 남자에 한해서는 형질별 유전자를 몇 개씩 갖는다. 하나씩 갖는다. 됐냐? 됐지? 하셨겠니? 그치?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를 생각을 하면 여자나 남자나 형질별 유전자는 반드시 몇 개를 가져요? 두 개를 갖지. 그리고 이 내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멘델이 새로운 법칙을 하나 만들어내게 돼요. 됐지? 예를 들어서 RH식 혈액형 다시 한번 가볼게요. 되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RH식 혈액형 몇 번을 했어요? 2번에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세포 그리고 2번의 염색체를 보시게 되면 체세포니까 2번은 몇 개를 갖게 될 거고
두 개씩 갖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RH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들어올 자리라면 여기가 라지 R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스몰 R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R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럼 이 사람의 혈액형은 정확히 어떤 혈액형이 나오냐 이거지? 그럼 라지 R이 뭘 결정을 해요? RH 플러스 결정하니까 이 사람은 라지 R만 가졌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형이에요? RH 플러스 형이에요. 됐지? 그럼 이 사람은 뭐만 갖기 때문에 스몰 R만 갖기 때문에 뭐예요? RH 마이너스 형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RH 플러스 형하고 RH 마이너스 형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혈액형이 도대체 뭐로 나오냐 이거지. 그래서 다양한 생물학자들은 아마 두 가지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질이 각각 뚜렷이 나오지 않냐, 또는 두 형질이 서로 어떻게 나올 거다, 섞여서 중간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멘델은 뭐라 정했냐면 그렇게 섞여서 두 형질이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표현되는 형질이 몇 개만, 하나만 나온다 가정을 했고, 그러면 얘가 RH 플러스 수도 있고 RH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게 랜덤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로 나타나는데 나타남에 있어서 무슨 순위가 정해졌다고? 우선순위가 정해졌다고.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1순위인 이 유전자에 의한 형질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라지 R이 스몰 R에 대해서 표현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면 얘는 무슨 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RH 플러스 형.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무슨 형이 되는 거예요? RH 플러스 형이 되는 거예요. 이랬지? 이걸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갖는 유전자를 무슨 유전자라고 불러요? 우성 유전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유전자를 뭐라 불러요? 열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지? 이걸 설명한 법칙이 뭐예요? 우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을 가지고 두 번째 규칙을 완성시킨다고. 논란이 된 거 없었단 말이에요, 멘델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 모든 유전 현상이 다 우열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아니지?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됐니? 됐지? 예외적인 상황도 설명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규칙이에요.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무슨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규칙이에요. 됐지? 그럼 이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놈을 통째로 넘기냐 이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배웠잖아. 무슨 생식이야? 유성생식이야. 이거는 무슨 세포거든? 체세포거든. 그럼 체세포를 가지고 부수분열 시켜야 돼요. 감수분열 시켜야 되지? 그럼 감수분열의 핵심 중에 핵심 뭘 가르는 거예요? 상동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두 개씩, 하나의 체세포에 두 개씩 존재하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는 감수분열을 통해서 무슨 세포를 통해 넘어가야 돼? 생식세포를 통해 넘어가야 돼. 그럼 두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뭐 한단 말이야? 나눠져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수컷이라 가정을 하고 이게 암컷이라 가정을 하게 되면 암컷의 체세포도 이걸 무수분열 시켜가지고 감수분열 시켜가지고 같이 존재하는 놈을 각 생식세포에다 뭐 한단 말이야? 나눈단 말이야. 그치? 즉 상동 염색체를 뭐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지. 분리시키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생식세포들을 다시 뭐가 시키는 거예요? 수정시키는 거지. 수정시키게 되면 다시 2번 염색체 상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라지 R, 스몰 R이 들어와서 이런 자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됐냐? 됐지?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즉 감수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식세포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분리돼서 들어간다고. 이게 멘델이 얘기했던 무슨 법칙이에요?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럼 멘델이 얘기했던 분리의 법칙에서 분리의 뜻은 무수분열 과정 중에서, 감수분열 과정 중에서 무슨 염색체 분리였다는 얘기예요? 상동 염색체 분리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니? 됐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하시면 세 번째 규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의 개체에 두 개씩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에는 뭐 된다고? 분리가 된다고. 감수분열을 통해서 상동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생식세포를 통해서 넘어간다고. 이해되니? 오케이? 됐지? 그럼 성염색체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X하고 뭐가 있단 말이야? Y가 있단 말이야. 그럼 X하고 Y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이 결정하는 형질은 다르지만, 즉 무슨 유전자 관계는 아니에요. 대립 유전자 관계는 아니지만 XY는 뭐 감수분열 과정에서 뭐 하거든? 분리가 되거든. 그래서 성염색체 XY도 뭐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분리돼서 간다고. 분리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됐냐? 됐니? 이게 기본적인 뭐 유전을 시작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이 규칙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돼요. 이해됐지? 오케이? 나중에 이런 규칙을 통한 유전 현상을 전부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유전학의 발달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다시 설명해 줄 거고. 이해되니? 이제